또 만났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헤쳐나갈 강사 김태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강 5일차, 즉 9강이죠. 9강. 제 9강 드디어 적분으로 들어왔어요. 적분.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들어가기 전에 단원 개관을 잠깐 해주자면, 수투에 있는 세 번째 파트 맞죠? 세 번째 파트. 극한과 연속성이라고 하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단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미분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파트의 긴 터널을 특강이라는 미명하에 매우 짧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적분입니다. 단원 구성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분 계수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나서 도함수 F'X 진행은 이렇게 됐죠, 분명히. 엄연한 차이는 미분계수는 상수고요, 도함수는 함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그때 생겨나는 기울기가 얼마야에 대한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 하나들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도록 하는 함수의 형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화죠. 일반화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 이 순서였습니다. 적분으로 들어올 건데요. 적분은 정확히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반대. 부정적분이 있고 정적분이 있어요. 정적분이 있어요. 부정적분은 인테그랄 dx가 하나의 약속기호고요. 마치 이제 미분에서 dx분의 d가 하나의 약속기호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기호에 오른쪽에 함수가 붙으면 x로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하여라 라는 명령이고, 이거는 이제 인테그랄 dx 안에다가 fx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fx를 x에 대하여 적분하시오라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숫자를 넣으라고 안 했죠? 그러니까 얘가 도함수 맞습니다. 도함수. 그리고 이 녀석이 부정적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함수와 부정적분이 서로 상호 보완적 또는 본함수와 역함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방향. 그럼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 정적분은 그 결과가 상수입니다. 부정적분은 그 결과가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도함수를 구하는 법을 미분법이라는 이름하에 배웠기 때문에 딱 그것의 역과정을 생각해보면 부정적분의 공식도 유도할 수 있고 부정적분의 개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적분이란 건 뭔데? 라고 하면 정적분은 이 애를 어떤 그 용법에 의해, 목적에 의해 상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라는 구간을 걸어요. 구간을 걸어서 fx, dx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하는 계산, 연산에 의해 상수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상수, 그것의 함수화 시킨 것이 도함수, 그 도함수의 역과정으로의 함수가 부정적분, 그리고 그 부정적분을 사용하여 어떤 종류의 물리적인 값, 그 물리적인 값이 거리라고 말해도 되고 넓이라고 말해도 되고 부피라고 그 의미는 이제 내가 집어넣기 나름인데, 그 의미를 집어넣어서 특정한 숫자를 구해내는 과정, 이것을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나가는 순서는 당연히 부정적분부터,
함수니까. 부정적분에 관련된 유도, 공식, 그래서 부정적분법, 연산, 성질, 두루루루 하고 이제 한 파트 딱 끝내고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정적분이란 게 있어.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그것에 또 연산은 이렇게 하고 법칙은 이런 게 있고 어쩌고 저쩌고 쫙. 예. 그리고 나면 이제 미분 때하고 똑같은데, 미분계에서 도함수 딱 끝나고 났더니 뭐 했어요? 그러니까 도구를 배웠는데 어디다 써요? 너무 당연히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구를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거 어디다 써요? 그게 도함수의 활용이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부정적분 이렇게 하는 거야, 정적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어디다 써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마지막 단원이 이제 정적분의 활용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해볼 바는 부정적분입니다. 간단한 개념 정립과 공식들 몇 개를 써놓고 실제로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처리를 해보죠. 부정적분은요, 아까 내가 역함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역함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똑같냐면, 역함수의 정의 기억하니?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의 정의가 뭐였을까? y는 x에 대한 대칭. 그거 정의 아니야. 그거는 그래프적 특성이지. 역함수의 정의 를 물어보잖아. 그럼 대개 둘 중에 하나야. 시선이 아래로 깔리거나 시선이 위로 올라가거나. 저한테 질문할까봐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떠올려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시선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아무리 더 뜸어봐도 잘 안 떠오를걸? 역함수의 정의가? 예. 왜냐하면 fx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것의 역과정이라고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언가 대상이 있어. 자체 정의는 없어. 대상이 있고 그것의 역과정이라고 부르는 게 정의예요. 당장에 내가 이 질문 해볼까? 로그의 정의가 뭔지 아니? 라고? 로그의 정의. 우리 수학 1에서 배웠잖아요. 수학 1에서 죽도록 했잖아요. 로그. 그래서 로그의 정의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들 이렇게 된다니까. 네. 그때도 내가 얘기해 줬어요. 자체 정의 없다고. 자체 정의 없다고. 로그의 자체 정의가 없어요. 로그는 지수의 역과정이에요. 얘 역시 그렇습니다.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 3학년 때쯤 돼서 이제 또 물어봅니다.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야?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숫자를 내리고요. 숫자를 올리고 이거 하는데, 네, 그냥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미분의 역과정이에요. 미분의 역과정. 스스로의 정의가 있는 아이들은 그 정의가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 너희도 반드시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근데 역과정으로 정의되어 있는 애들은 잘 기억도 안 나고 뭐라고 했는지 잘 몰라요. 역함수도 그러하잖아요. 역함수의 성질만 다 기억나죠. 정확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분의 역과정이다. 그러니까 내 예상인데, 뇌피셜인데, 이제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쓸 때 노트에다가 미분의 과정을 수기로 막 끄적끄적 이렇게 막 진짜 휘갈겨 쓴 그 이렇게 노트가 있어요. 그게 그 국제재판소에도 제출이 됐었어. 그 노트에 내 뇌피셜이네. 과연 부정적분이 있을까라는 거야. 부정적분이 있을까? 난 없을 거라고 봐. 예, 없을 거라고 봐. 라이프니츠의 논문에는 있어요. 논문에는 당연히 지금 라이프니츠가 만든 기호인데, 인테그랄 이렇게. 예, 자기 기호에 부정적분의 정의도 있고, 용법도 있고, 설명도 다 돼 있어요. 근데 뉴턴의 노트에는 없었을 것 같다. 왜냐면, 뉴턴은 천재니까. 본 과정을 정의한 애가 그것의 역을 쫓아오는 것을 과연 공식으로 써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뉴턴은 아마도 부정적분의 개념은 창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내 뇌피셜인데 모르겠어. 사실은 어떻게 됐을지. 이런 겁니다. 그냥 사례를 딱 들어서요.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된다 잖아요. 그죠? 미분하면 3 내리고 뺀다. 3x 제곱이 된다. 딱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뭘 미분, 아이고. 이런 거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미분했길래 x3승이 나온 걸까? 아닌데? 아이씨. 무엇을 미분했길래 3x 제곱이 나온 걸까? 라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보고, 내가 여기를 좀 써놔서 그런데, 네, 결과를 먼저 본 다음에, 야, 내가 뭘 미분하면 3x 제곱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 아마 얘를 미분했을걸?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뭘 미분했길래 3x 제곱이야? 라고 하면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애를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미분이라는 게 이제 차수가 내려가는 애일 테니 네가 x 제곱이라면 네 미분되기 전 모습은 x 3차일 거야. 그리고 내린다라고 했는데 3이 내려왔으니 너는 x3에서 2, 3이 내려온 결과일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인테그랄 dx 안에 집어넣으면 그 미분의 역과정을 해라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생각하라는 거죠. 이걸 미분하여라가 아니고 무엇을 미분했길래 얘가 나온 거냐를 만들어내라 라는 겁니다. 무엇을 미분했길래 얘가 나온 거냐. 그래서 잠깐만, 제곱이니까 x 세제곱일 것이고 얘를 거꾸로 미분했다고 치면 3이 떨어지는데 딱 여기 있네. 그럼 얘네요. 이렇게 라고요. 근데 이제 딱 얘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건 이래도 미분하면 쟤거든요. 이렇게 해도 미분하면 쟤거든요. 이렇게 해도 미분하면 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그 무엇을 미분하였기 때문에라는 결과가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고,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그 아이가 특정 지어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x 세제곱 더하기 c 적분 상수라는 것으로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미지수로요. 여기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면 얘 이름이 이제 인테그랄 뭐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다 이렇게 일본어식 한자로 변형해서 이제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사실 뭐 일본어도 외래어고 미국어도 외래어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글자니까요. 이 글자니까 인테그랄 읽으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세트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dx가 올 수도 있고 dz가 올 수도 있고 dt가 올 수도 있어요. dy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적분한다라는 그 변수를 정확히 표현해 줘야 되니까 얘 이름이 적분 변수입니다. 적분 변수. 요 함수의 이름은 원래 도함수죠. 도함수인데 적분을 당하는 함수. 적분을 당하는 함수 피적분 함수고요. 적분을 당하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요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잖아요. 이놈의 주인공이니까 본명과 가명을 같이 갖고 있는 걸로. 본명은 부정적분이고요. 얘 이름이 부정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부정적분 하다라는 행위의 동사로도 쓰이고
부정적분이라는 명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그 명사가 이놈이에요. 근데 그 동사명사 헷갈리니까 얘보다 오리지널이다 라는 의미에서 원시함수 내지는 원함수라고 부릅니다. 원함수. 제가 가끔 이 표현을 쓴 적 있어요. 미분에서. 원함수가 어쩌고 저쩌고니까 할 때 그놈이 원시함수 또는 원함수 할 때 이름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놈의 이름은 적분상수입니다. 어떤 함수건 부정적분을 시행하면 100% 붙어야 되는 상수예요. 추가 조건이 없을 때 부정적분을 실시하면 100% 붙는 상수값이라서 그냥 컨스턴트의 C를 따온 것 뿐인데 어떤 문자를 사용해도 관계없고요. 여러 개일 때는 C1, C2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붙어야 되는 대상, 적분 상수 되겠습니다. 요는 열심히 썼는데 아깝다. 아니야. 열심히 썼으니까 아까우니까 요거를 다시 모델로 하여 일반화시키겠습니다. 부정적분의 정의에는 반드시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미분이 정의되지 않으면 적분은 정의하지 못하니까. 어떤 캐피탈 F가 있는데 금마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자. 일 때 인테그랄 fx dx는 캐피탈 fx 도대체 뭘 미분했길래 이런 애가 나왔어?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거기에 적분상수를 붙이는 행위. 요것을 부정적분하다라고 합니다. 성이 불안한데 저러다 또 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성의를 깨우고요. 어머, 요 케이스가 딱 이거예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얘가 나오는데 이 정답이 뭐냐 하면 이것을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온다라는 전제로 만들면 된다. 얘가 인테그랄, 얘가 적분변수, 얘가 피적분함수, 얘가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 이 녀석이 적분상수. 그래서 이렇게 한 판에 무언가를 실제 사례로 쓰게 되면 그 녀석을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정적분 중 하나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적분상수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관련 공식은요? 관련 공식은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다 보니 대상함수가 다항함수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일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 다항함수의 유니트 하나를 적분하는 법을 공식으로 익히는 거죠. x에 n차가 있다고 하자. 그 아이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생각은 내가 뉴턴이 이걸 정리했을 리가 없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지금 당장의 머리를 조금만 굴려보면 이 뒤로 답이 나와요. 자, 아까 생각해봐. 내가 미분하면 무조건 한 차가 내려가, 그지? 그럼 지금 내 피적분함수가 n차야. 그럼 미분되기 전은 몇 차였단 소리야? n 플러스 1차였단 소리죠. 그러니까 x에 n 플러스 1차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죠? 근데 차수만 내려가? 차수만 내려가나? 아니잖아. 여기 있는 이 n 플러스 1이라는 상수가 계수가 앞으로 떨어져요. 근데 지금 얘는 뭐야? 이 앞에 계수가 1이죠? 이게 왜 1이 된 거야? 이거 틀림없이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떨어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미분한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수 1이다. 계수가 1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에 n 플러스 1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n 플러스 1이 내려오는 순간 지워져서 1이 되고 x의 n차로 내려가면 전마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후세의 뉴턴만 못한 우리 보통의 인류가 공식으로 외우는 거죠. 알겠어요? 더하고 올리면 돼요.
하고 올리면 돼요. 재밌는 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자연수로 정의됐는데 나중에 가면 어떤 류의 증명을 통해서 이 n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사실은 이 n이 음수여도 먹혀요. 음수여도 먹히고 그리고 뭐 무리수 이런 거 다 됩니다. 심지어는 0도 돼요.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고 나니 분모 0 되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고 나니 분모 0 되는 거. 그래서 n equal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n equal 마이너스 1일 때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의 대상은 다항함수니까요. n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순간 x분의 1 유리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다룰 일이 없기 때문에 문과 한정. 이과는 이제 여기에 이거 대신에 이제 요런 말이 붙죠. 인테그랄 x분의 1 dx는 ln 절대값 x 더하기 c이다. 이제 이과는 요걸 외워야 돼요. n이 마이너스 1일 때 해서 ln이라는 내추럴 로그라는 로그를 새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과는 이걸 다룰 일이 없다. 대신에 이제 다항함수의 유니트 하나를 공식화 시켰으니까 얘네들로 다항함수를 실제 만들 만한 공식들, 예를 들어 인테그랄 여기에 상수 k가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kx 더하기 c라고 하면 된다. 인테그랄 k배 한 fx dx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k배를 앞으로 빼고 안쪽에 있는 실수배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정적분하여 최종적으로 실수배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실수배를 미리 하나 나중에 하나 상관없다. 에다가 이제 또 뻔하게도 연쇄적인 적분은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다항함수가 늘 항과 항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형태니까 이렇게 유니트로 구성된 애들이 여러 개 있는 걸 다항함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다항함수 하나에다가 전체적으로 인테그럴을 걸 테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라고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도 각각을 부정적분하면서 연쇄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나가면 된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항함수를 구성하는 건 이게 다잖아요. 곱하기는 당연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미분 때도 당연하지 않고 적분 때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테그랄 fx dx 곱하기 인테그랄 gx dx,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너무 당연하면 곱하기 때도 이게 당연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전혀. 사실의 근처에도 안 갑니다. 이건.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문과는 할 일이 없다. 문과는 할 일이 없다. 이과는 해야 된다. 그럼 3번에서 적분상수에도 K 붙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도 적분상수가 붙고 여기에도 적분상수가 붙잖아. 근데 어차피 모르는 애였잖아. 그러니까 전체에다 대고 인테그랄 C. 근데 이미 얘네들이 다 그 적분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애라서 법칙으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항상 부정적분을 했다 맨 마지막에는 C를 붙인다. 요거는 그냥 습관처럼 이 습관 잡으려고 학교 선생님들이 C 안 쓴 답을 저는 틀리게 하는 이런 극약 처방도 내립니다. 부정적분을 시켰는데 적분상수 C가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들 생각에는 아유 선생님 잠깐 아유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칼처럼 틀리게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부정적분은 그게 핵심이야 이러면서 큰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오케이 다 배웠네요. 자, 뉴턴이 돼봅시다. 뭐냐면
당신들이 미분을 창시했어. 그리고 미분법에 대한 공식을 이제 다 익혔어. 그러니 적분은 생각해서 한번 해보자.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이지? 다음을 부정적분하여라.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물론 이제 얘에다 대고 x에 대한 부정적분을 때릴 수도 있고 얘에 대해서 x에 대한 부정적분을 때릴 수 있는데 연산법칙 중에 인테그랄 하나에 fx 더하기 gx가 이렇게 있던 애가 두 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은 두 개로 분리된 아이가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 서로 연산될 여지가 있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얘를 인테그랄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y의 제곱 dx로 이렇게 원래 이 안에다 이제 여러 개 함수 넣을 때는 이렇게 중괄호 쳐야 되는데요. 귀찮아서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시면 되니까요. 인테그랄 그러면 x제곱 x제곱 2x제곱 남고 y제곱 y제곱 2y제곱 남고 그리고 가운데 2xy 마이너스 2xy 서로 지워지고 네, 나름 뭐 소득이 있었네요. 네, 소득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계산 마저 들어가 보면 무엇을 미분하여야 2x제곱이 되는가. 일단 아까 법칙에서 실수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실수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할 때 무엇을 미분해야 x제곱이 될 것인가? x 세제곱 그리고 이제 3이 미분하면서 떨어질 건데 그거 받아야 되니까 3분의 이렇게 해놔야죠. 예, 그리고 나서 2x제곱이 남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2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뉴턴이 되었어요. 뉴턴이 되었어요. 자, 또 해보자. 무엇을 미분하면 y제곱, 2y제곱이 될 것인가? 무엇을 미분하면 2y제곱이 될 것인가? 얼마를 미분하면? 2y제곱 x를 미분하면. 예. 약간 넌센스 퀴즈 같은 건데. 예, 여기서 y의 3승 일어나면 안 돼. 왜냐면 적분 변수가 명시돼 있잖아요. 적분 변수가 x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미분을 실행했을 때 2y제곱이 나오는 녀석이니까 2y제곱 x가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기 c는 반드시 써주는 거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인테그랄 x 더하기 y의 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3승 dy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산되어질 부분들이 꽤나 생긴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홀수 번째 아이들이 지워지겠네요. x 첫 번째인 x3승과 x3승이 서로 지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인 3xy제곱과 3xy제곱이 서로 지워지겠죠. 그럼 이제 이 두 번째와 네 번째 아이만 살아남을 테니 3의 2배 6x 제곱 y가 살아남을 것이고 마지막에 y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니까 2y 세제곱이 이렇게 살아남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아직까지 공식에 익숙치는 않을 테니까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공식 적용보다는 생각의 습관을 기르세요. 무엇을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6x 제곱 y가 되겠는가? 6x 제곱 y가 되겠는가? 3x 제곱 y 제곱일 때 그러하다. 나야 뭐 숨을 쉬는 습관하고 비슷하니까 난 빨리 돼요. 당신들이 문제예요. 당신들이 빨리 할 수. 무엇을 미분해야 2y 세제곱이 되었겠는가? 이 정도의 속도가 나와줄 수 있으면 최고죠. 네, 아무튼 연구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미분하고 적분이, 정확하게는 도함수와 부정적분이 쌍방으로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행동이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가 등장을 했어요. 그게 미분기호로 등장을 했든 적분기호로 등장을 했든 쌍방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인테그랄을 하면 이 인테그랄이 일종의 명령어인데, 얘를 부정적분 하시오라는 명령어인데 그 다음 진행을 내가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내가 fx 곱하기 gx가 얼마인 줄 알고 이게 얼마인지 모르면 이 다음이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임을 믿으면, 한 줄이 항등식이면 그걸 미분해도 항등식이고 그걸 적분해도 항등식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에렉이 그럼 양변을 미분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dx분의 d 하고 인테그랄 fx gx 더하기 1 dx. 아이씨, 이게 안 예쁘냐. 더하기 1 dx. 이게 사실은 대괄호가 됐어야 되는구나. 대충 그리는 걸 용서를 안 하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dx분의 d는 미분하여라 라는 명령어고요. x로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하여라. 얘를 x로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하여라. 그러면 오른쪽 i는 바로 6x 더하기 12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거 더하기 12가 될 거고,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런 말이잖아요. 무엇을 미분했길래 이 녀석이 나오냐 라는 대답인데, 그 녀석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가 한 발짝 앞에 있으면 여긴데 그럼 어디서 한 발짝 앞에 가면 글로 가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한 발짝 앞에 갔으면 저길 텐데 어디서 한 발짝을 앞에 가면 거기 가니? 여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요? 그러니까 이 둘은 마치 이렇게 본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한 것처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은 fx, g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fx, gx는 6x 더하기 11이 된다. 이러니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야, 그냥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 그지? 이 당연한 말을 이제 나처럼 이제 이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이거를 문서화, 활자화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만드는 게 바로 공식이죠. 공식과 정리예요. 이걸 이제 공식과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인테그랄 fx dx를 dx분의 d 하게 되면 그것은 fx이다. 예. 한 발짝 앞으로 갔다 뒤로 오면 제자리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무언가의 도함수를 그러니까 미분을 먼저 한 거죠. fx를 미분, 이번에는 한 발짝 뒤로 가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갔다가 다시 한 발짝 앞으로 오면 인테그랄 dx 이렇게 오면 얘도 제자리이다. 그런데 이게 살짝쿵 다르면 이제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최종 행위가 적분인 경우 반드시 적분상수가 붙는다.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최종 행위가 적분일 경우, 최종 행위가 미분일 경우에는 그 함수가 그대로 나온다. 최종 행위가 적분일 때는 적분상수C가 붙는다. 내가 왜 자꾸 최종이란 말을 하냐면 이거 장난치려고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와요. 말 그대로 정말 장난을 쳐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삼중적분이라고 불러요. 이거. 적분은 몇 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분을 몇 중으로 할 수 있듯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만 맞추면 되냐면 미분 몇 번 했어? 3번. 적분 몇 번 했어? 3번. 그럼 정답은 fx예요. 다만 마지막 행위, 제일 마지막 행위가 적분이었을 경우 이걸 붙여라 라는 거죠. 비슷하게 이런 다음에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뭐냐면 그냥 fx예요. 왜냐면 최종 행동이 미분이니까. 미분 하나, 둘, 세 번, 적분 하나, 둘, 세 번. 미분 개수와 적분 개수가 맞아떨어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행동이 뭐냐에 따라서 재밌죠? 아 이거는 할 것도 없는데. 이거 암산도 되죠 이거. 이게 이제 우리 자주 해봤으니까 이 붙이면 이 질문은 F'1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거 양변을 미분하면 F'X는 하고 요 안에 거 쏙 나오면 되니까 3X 더하기 4X 제곱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요 기하학적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분명히 말이야. 분명히 미분부터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기하학적 의미로 출발을 해서 기하학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려내고 따지고 하는 것에서 기원한 학문인데 우리 자꾸 이렇게 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자꾸 뭔 식에 의한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F'X가 이거면 Fx는 그러면 얘를 적분하고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이게 기하학적 접목이 없는 해석은 그 끝이 매우 암울합니다. 해석 자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기하학적 접근이 없는 그냥 단순 수식행위, 미분을 하다, 적분을 하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배운 애들이 보면 꼭 x제곱 마이너스 x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적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각각 적분하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고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이런 다음에 선생님? 뭐 이런다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정해로 들어가도 적분상수가 붙었어야 한다 정도가 있는데요. 반드시 적분상수가 붙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해로 잘 풀어내는 애들이 뭐냐면 여기를 보는 거죠. 연속함수 fx.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C1, C2가 x = 1 자리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끊어지면 서로 분리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가 서로 같아야 된다. 까지는 잘 해요. 까지는 잘 하고 그래서 뭐고 이렇게 되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C1은 2분의 1 더하기 C2 이 정도로 할까요? 예. 그래서 요거 대신에 2분의 1 더하기 C2 여기까지도 쓴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또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 다만 이 질문을 잘 이해한 친구들은 F2를 넣어도 이 결과 안에 C2가 등장할 거고 빼기 F0을 잘 넣어도 이 결과 안에 C2가 앞에 개수의 달라짐 없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기 때문에 C2를 그냥 달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자만이 풀 수 있겠지. 이해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와 뭐라는 거야. 뭐 그래서 이제 F2는 1보다 큰 X값이니까 여기다 넣고 F0는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다 넣고 각각 값 넣어서 이렇게 지워서 해라 라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끝내면 안 되고 이 질문의 기하학적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질문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1이라는 경계의 좌우로 왼쪽은 2x 마이너스 1 오른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인 거죠. 아시겠어요? 뭐가? 도함수가 그래서 말인데 우리에게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도함수에 0을 기점으로 하는 2분의 1, 2분의 1에서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의 값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애들, 여기 2분의 1에서 1 사이에서는 플러스인 애들, 그리고 1의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인 애들로 접선의 기울기가 구성이 된다는 뜻은 이 원함수의 그래프가 내려오다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오다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게 된다. 여기에 값이 없고 여기에 값이 없는 이유는 끊어져서 도함수가 끊어졌다.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방향이 바뀌었다 라는 것은 뾰족하다라는 걸 뜻한다고요. 첨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연속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어 붙여줘야죠. 이어 붙여. 알겠어요?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요 녀석에서 F0 마이너스, 지금 보시면 Y축은 요걸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Y축은 이걸 따라서 그릴 수가 있는데, X축을 그릴 수가 있느냐? 없어요. 없다고. fx에 대한 조건이, 추가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관계없는 건 뭐냐면, 얘 질문이 F2, 그러니까 X가 2일 때의 요 높이가 F2거든요. 그리고 F0는 여기에요. 요 0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요게 F0예요. 이 폭을 구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서. 뭐 폭의 음수값 정도 되려나? 어느 게 더 클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얘가 그걸 원한 거예요. 따라서 X축이 여기 있는다고 이 폭이 바뀌냐 하면 안 바뀌어요. 이 그래프가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해도 이 폭은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상수와 무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부정적분의 대상이 미분의 대상이지. 미분의 대상인 원함수가 평행 이동을 해도 관계없는 값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 기하학적 의미를 알고 풀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어떤 다항함수가 있는데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그 녀석의 극대값, 극소값을 m이라 할 때 둘의 차이를 구하라. 이거 추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함수 못 구해요. 원시 함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안 나옴이 적분 상수를 모름이라고. 근데 3차 함수 극대극소 차이는 이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적분 상수 그럼 니네 붙이고 싶은 대로 붙여라. 이런 말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기어이 x축을 그리게 하겠다. 그리게 해서 그 높이가 진짜 얼마인지 알고야 말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면 문제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냐면 이런 걸 주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fx 원함수에 대한 추가 조건이 하나 붙으면 이게 적분 상수 C의 결정의 목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미분할 때면 y축 여기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뿔, 마, 뿔 하시고요.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에 걸쳐서 내려오다가 여기에 도달을 하면 다시 올라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거를 정확하게 잘라내어 함수화 시켜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x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1의 왼쪽까지. 1의 왼쪽은 마이너스 x이다. 1의 오른쪽은 x 마이너스 2이다. x절편이 2니까요. 그래서 1의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c1이다. 이 새끼 20분 지났냐? 약발 20분이 금방 끝나네. 1의 오른쪽은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에요. 여기부터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c2이다. 됐나요? 그런 다음 이제 여기다가 x축을 그으려는 목적이에요. x축을 그으려는 목적이 뭐냐면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4이다 라고 하면 요 C1이 4로 바뀝니다. 그래야 F0이 4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C2는 1에서 서로 만나야 하므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7이에요.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7이 되려면 얼마여야 돼? 2분의 3, 2분의 7, 2분의 5. 이 C2가 5여야 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0, 2분의 7. 맞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3차 함수처럼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2차 함수 하나와 위로 볼록 2차 함수 하나랑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하나가 붙어있는 케이스구나. 이렇게. 이때 이제 질문 F4의 값은 얼마입니까? F4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 함수 구해냈으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으시면 답입니다. 4, 4, 16, 8, 4,
4, 2, 8, 마이너스 3. 5네요, 5. 5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겠죠? 사실은 우리는 미분할 때부터 이미 부정적분의 개념과 발상을 다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실제 수식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라고 요구하는 게 부정적분이다, 이거지.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이거는 되게 상투적 표현입니다. 상투적 표현인, 잠깐만, 성의를 이대로 방치하면 죽어라. 자, 도함수 주고 부정적분 하여라의 상투적 억구. 상투적 억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면 원래 미분계수잖아요. 근데 점이 일반화되어 있어. x, fx라고. 점이 어딘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로 내주었어요. 함수로.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얘기를 모으면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적분기호도 필요 없어. 뉴턴이 이런 거 언제 적분기호 안에 넣어서 했겠어. 우리는 뉴턴이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적분. 그리고 이제 더하기 c인데요. 더하기 c인데 그걸 이제 c를 주려고 이 곡선이 점 2,1을 지날 때라고 했어요. 2,1을 지날 때. 그럼 여기다가 2 넣어서 4 더하기 c가 1이어야 되니까 이 c도 나중에 귀찮으면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마이너스 3 하면 되겠다. 네. 그러면 fx 완성. 거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거랑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뭘 착각하냐면 아까 방금 전에 문제 있잖아요. x,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이다 이렇게 내주는 걸 도함수로 처리하라고 그랬더니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게 도함수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나는 정말 황당한데 종종 있더라고. 아니야. 저 진짜 접선이에요. 진짜 접선. 진짜 접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요 아이가 좀 빠르게 적분을 들어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훈련에 따라서 얼마든지 빨라질 수 있어요. 좀 빠르게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3차 함수에 이런 곳에 이런 아이가 이렇게 접했는데 걔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접선을 줬든 뭐 했든 어쨌든 접선 문제죠. 접선 문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분류. 접선의 몇 번째 유형일까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건 기억하시나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 케이스는 어느 쪽일까요?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겁니다. 기울기가. 그래서 접점을 t, 2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c로 놓은 다음 그것을 미분하여 제죠. 그러니까 나온 미분하여 t를 집어넣은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t를 찾아서 접선을 완성시키면 돼요. 그럼 t값은 후보가 2개가 나오게 되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는 2개 중에 저 녀석에 해당하는 그 접점이 서로 일치하는 애를 찾아야죠.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다. 한 2개 더 할 시간이 나나?
요거는 한마디만 어이씨 자꾸 수업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불안하긴 한데 잘 알아들으리라 믿고 좀 더 가볼게요. 아주 단순 무식하게 풀면 도함수가 얘니까 원함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너희가 실시간으로 나랑 똑같이 적분은 하지 못해도 내가 쓴 게 맞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거꾸로 미분을 해보면 되니까요. 그죠? 더하기 c라는 원함수이고 요 주어진 도함수 자체가 3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녀석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그 도함수의 생김새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뿔, 마, 뿔이고 요 녀석의 원함수 즉 이 녀석은 올라가다 내려오다 올라가는 녀석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C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에요. 이 C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이 얼마인지 모르는 C의 역할, 저 원함수에서의 역할이 바로 위아래 평행이동의 역할이에요. 내가 여기다 X축 못 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철사를 들고 이 레일을 따라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 근데 그걸 결정하고 싶으면 fx에 대한 추가 조건을 주곤 하는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x축을 그게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고 뭘 물어봤냐면 여기 극대 값이 있다고 하자. 여기 극소 값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구하여라 가 되는 거죠. 차이를 구하여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극대 얼마냐? 18 8-3 5 더하기 C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은 값이 극소 27 93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C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C 마이너스 27 더하기 C 둘의 차이는 그래서 32만큼 난다. 그렇게 해서 패스를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요거 해보죠. 요거 해서 많이 보내다. 살짝 신물이 나려고 하죠. 도함수로 시작합니다. f'x가 나와야 돼요. f'x가 나와야 되는데 f'x의 정해 부분은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되 지금처럼 아무도 나의 과정을 보지 않는다 라고 하면 두 개의 스텝을 쫓아서 도함수를 완성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x 고정하시고 y로 미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x 상수 취급하고 y로 미분하면 f'x 더하기 y는 f'y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2xy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미분할 때는 이렇게 분배해서 미분하세요. x제곱 y와 xy제곱을 각각 y로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스텝 y에 적절한 값을 넣는다. 그러면 f'x는
f 프라임 0 더하기 x 제곱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f 프라임 0이 3이므로 f 프라임 x는 x 제곱 더하기 3이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다시 질문하는 거죠. 함수 fx를 구하라 라고 하면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c가 되는데 그러면 x축은 못 끊는 아이인가요? 적분상수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아이인가요? 그게 아니라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x에다 0, y에다 0을 넣어 보시면 f0 더하기 f0 더하기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워지고 결론적으로 f0은 0, 즉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c도 0이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깔끔하게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3x로 떨어집니다. 이 다음에 이제 또 fx에 대한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fx가 구해지고 나면 이 뒤로 뻗어나가는 질문은 f라는 함수 가지고 놀 수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블럭이 사실은 문제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한 블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정해를 통해서 풀고 있으면 f'x까지 오는데도 한참 걸리거든. 그럼 사람 지치잖아. 그럼 지치면 뒤로 더 나가서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 복잡해.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짧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여기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력 따지기라고 해봐야 사실은 개념적으로 덧붙은 거는 하나도 없고요. 말만 길게 쓰는 거예요. 말만 길게. 조건 많게, 말만 길게. 그래서 좀 건수가 되는 애를 보자면 이 정도.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fx가 보시다시피 x에 대한 2차 함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gx라는 다항함수를 하나 뺐더니 그 대상의 한 부정적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부정적분이, 원래 부정적분은 적분상수 때문에 주르륵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말을 표현하면 인테그랄 fx 마이너스 gx dx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거예요. 이러면 적분상수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부정적분이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f'x 더하기 g'x가 된대요. 그렇게 하는 다항함수 gx를 구하라의 문제입니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미분임내, 적분임내 하는 개념이 사용되는 건 이게 유일합니다. 뭐냐면 이것의 양변을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gx가 되고요. 좌변은. 우변은 f 더블 프라임 x 더하기 g 더블 프라임 x가 된다 정도예요. 끝. 이제부터는 그냥 온통 개념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개념 약속의 이야기. 여기다가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를 내가 직접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죠. 직접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거 더블 프라임 x에다가
6x 더하기 4 미분하면 이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6이니까 여기다 6이라고 쓰는 것이 가능해요. 더하기 g 더블 프라임 x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도달 가능한 결론은 gx 더하기 g 더블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 아닌데 이게 넘으면 되는 거니까 3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가능해요. 그런 다음엔 다항함수의 항등식에 대한 문제죠. 뭐, 야, 자기 자신이 다항함수인데 나를 미분하고 또 미분한 애를 둘이 더했더니 2차식이 나왔대. 그럼 gx 몇 차식이란 얘기니? 2차식이란 얘기죠. g보다 차수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3x 제곱이 담당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상수예요. 상수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gx가 말이야 3x 제곱인 것도 못 건드리고 더더군다나 4x인 것도 못 건드려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얘를 미분하면 6x 더하기 4가 나올 테고 두 번 미분하면 6이 나올 텐데 이 6이 얘한테 건드려서 할 수 있는 애는 상수를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예, 그래서 여기 결정됩니다. 이제 여기다 6을 얹어서 마이너스 1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럼 인마의 뒤에 있는 상수는 뭘까요? 마이너스 7이겠죠. 예,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 어디 뭐 무슨 뭐 미분 개념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요? 그냥 다항함수. 다항식의 항등식 개념이죠. 이 별거 아닌 얘기가 요런 허울을 뒤집어 쓰면 요런 식의 이제 한 부정적분이 뭐 이런 식의 이제 거창한 표현을 뒤집어 쓰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력 따지기의 대부분은 실제로 난이도 별로 안 높아요. 이거는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나? 네, 함부로 말해도 되겠네요. 네, 요 정도는 부정적분이나 정적분에서의 고난도 문항의 한 뒤꿈치에 있는 굳은 살 정도 돼요. 예. 미분이나 적분은 훨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훨씬. 이 정도는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부정적분 여기서 맞춰보죠.